김현재 대변인, 연민을 정치검찰, 연민 이런 반응이 나왔고 답정는 어차피 검찰이 다 짜놓고 하는 기소다 또는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적제공 표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자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이었고 그 기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건은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주가 조작 등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연관성이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갔다가 그게 위험이 없어지고 대북 송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또 대북 방북 비용 300만 불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도 지금 거의 탄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북 비용 300만 불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3자 뇌물로 지금 규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에 관련된 대가적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기도지사로서 그 합법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것도 조폭 출신, 깡패 출신이라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대북 그 비용을 대납시켜야 될 하등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조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틀리더라, 진술한 내용과. 그래서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수정하거나 이를 넘었다 그래서 이건 정당한 그 피고인으로서의 그 권리 행사이자 항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검찰 그 진술 조서는 사실 증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서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 가서 진술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명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유리한 진술들은 빼고 검찰에서 원하는 것들만 부각하는 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그 아시아 태평양 번영 국제 대회에 참석했던 북측의 그 리종혁이라는 사람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그 이제 요청하는 저 아까 공문 저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보냈는데 북한에서 어떤 화답도 없었대요. 그럼 논리대로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초청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 방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초청장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이죠.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뭔가 일단 검찰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유엔 제재랑 법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 현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했잖아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금으로 다 지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2019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비용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왜 책정을 합니까? 다 끝났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고 300만 불 그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도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 단천 특구와 관련된 그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방북의 필요성을 느껴서 300만 불을 추가로 줬다. 그러니까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줬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김성태 전 조폭 출신한테 300만 불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도 선거법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도지사 직까지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요. 그 남북 상황도 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대단히 경색돼서 방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의 동기나 요인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검찰에서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끼워 맞추려 하는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 고위 인사라도 찾아가서 단식을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실제로 이제 11일차 맡아서 저도 와서 이제 어제도 뵙고 그랬는데
대단히 많이 기력이 빠지셨고 수척해지셨어요. 그리고 자주 이제 누워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물과 소금으로 탈진이라든지 뭐 전해질 불균형 정도의 최소한의 이제 조치만 하고 이제 버티고 계신 건데 당내에서 고모님들이라든지 뭐 광역 자치단체장들 방문해가지고 단식을 좀 중단하라는 권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는 아직 지금 더 해야 된다. 무도한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과거에 우리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했을 때 정무수석이라든지 우리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방문해가지고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렇게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도 서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가 완전히 뭐 실종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부 여당에서도 좀 저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국정 기조. 그러니까 어제는 예시로 뭐 내각을 쇄신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하라는 것과 내각 쇄신 세 가지인데 사실 세 가지 요구를 뭐 다 원한 그대로 다 들어줘 갖고 이렇게 딱 중단하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중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적 요구도 대단히 있는 것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도 정부 여당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가느냐에 저는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종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국민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가짜뉴스 유통만 딱 두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명백하게 가짜뉴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죠. 20억 돈다발, 정영화 변호사가 20억 돈다발 걸고 이게 조폭이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준 것이다. 이거 가짜뉴스인 거 바로 판명됐고 또 하나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아들이 뭐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국민의힘 66명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그 몇 시간 만에 가짜 뉴스로 판명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하나하나 모여갖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전에 김만배와 그 신앙림 씨 관련된 그 인터뷰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제가 자꾸 왜 우리 민주당이 연관되었던 어떤 정황이나 물증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듯이 대통령실 나서고 여당 나서고 방통위원장 나서고 방심위 나서고 검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호들갑을 떠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것도 그 야당 탄압 그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년도 9월 15일에 있었던 그것도 일방적으로 신앙임 씨가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그 후보로 확정되기 한 50일 전에 얘기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기획할 하등의 뭐 그 가능성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25일 날 신앙임 씨가 대선 경선 토론을 보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다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되고 있는 거라서 궁극적인 내용은 뭐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될 내용이지만 지금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치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런 야당 탄압,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라고